2009년 제2회 필기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냉각 가공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냉각 가공이라는 것은 제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하는 것을 냉각 가공이라 합니다. 그 이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열간 가공이라고요. 열간 가공과 비교해서 냉각 가공의 장점은 깨끗한 표면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정밀도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열간 가공 제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도 비싸죠. 답은 나가 되겠고요. 이번 구리의 아연을 판례지 20% 첨가한 합금 알파 고용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단추, 금박, 금모조품 등으로 사용되지는, 이건 톤백을 얘기하는 거죠. 톤백은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3번, 황이 적은 선처를 용이하여 주입 전에 마그네슘, 세슘, 칼슘 등을 첨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첨가라는 표현보다는 접종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철 내에 있던 흑연 입자가 아주 작은 알갱이로 뭉쳐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기계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가진 강성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기계적 성질이 개선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만든 주철을 구상흑연 주철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노듈러 주철 혹은 덕타일 주철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내연기관의 피스톤 등 자동차 부품으로 많이 쓰이는 알루미늄 합금. 자동차 부품 중 피스톤은 주조로 만듭니다. 대체로. 물론 특수한 경우에는 단조 피스톤도 제작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할 때는 주조로 생산하게 되는데, 주조용 알루미늄 합금의 대표가 바로 Y합금입니다. 두랄루민은 단련용 알루미늄 합금, 즉 단조 소성 가공에 적합한 알루미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구성 원소들도 같이 외워두면 좋겠죠. 두랄루민은 알루미늄은 기본 베이스고요. 여기에다가 구리, 그리고 마그네슘, 그 다음에 망간, 이렇게 되고, Y합금은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까지는 같은데 망간 대신 니켈이 들어갑니다. 니켈. 그래서 Y합금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마그네슘 이렇게 외우면 되는 것이고, 두랄루민은 알구, 마망 이렇게 외워두면 편리할 겁니다. 5번입니다. 축과 보스 사이에 두세 곳을 축방향으로 쪼개는 원뿔을 때려박아 축과 보스를 헐거움 없이 고정할 수 있는 게 문제에 답에 대한 힌트가 있죠. 원뿔을 때려박아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것은 원뿔키입니다. 키의 종류와 기능, 용도 잘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장키는 새들키라고 해서 큰 하중이 걸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키고, 안장키는 축 위에 키를 올려놓는 그런 형태죠. 접선키는 정회전과 역회전을 반복하는, 정회전과 역회전 반복하는 곳에 적합한 키고요. 둥근 키는 핀하고 비슷한 용도로, 핀키와 비슷한 용도로 쓰입니다. 6번. 피치 4mm인 3줄 나사를 1례전 시켰을 때 리드는 나사를 1례전 시켰을 때 전진하는 거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하는 공식이랄 것도 없지만 L은 피치 곱하기
줄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빛의 줄수 곱하면 12mm가 나옵니다. 고정원판식 코일에 전류를 통하면 전자기력에 의하여 회전원판이 당겨져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전류를 끊으면 회전을 계속하는 브레이크, 이런 마그네틱 브레이크, 전자 브레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문제에 답이 된 힌트가 많이 들어있죠. 당금질 시 재료의 두께에 따른 뇌 외부의 냉각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경화된 깊이가 달라져서 경도가 차이 나다. 이건 질량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외워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자, 인장 코일 스프링에 3kg의 화중을 걸었을 때 변이가 30mm. 스프링 상수는 얼마인가? 자, 스프링 상수 K는 하중이 얼마입니까? 3kg이죠. 3kgF. 하중을 변이 처짐량이죠. 30mm. 자, 위에는 kgF고 밑에는 mm죠. 단위를 다 적어줘야 되겠죠. 숫자는 숫자끼리 나눠주면은 결국 0.1 kgF per 밀리미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10번 변압기용 박판에 사용하는 강. 규소강은 전기적 특성이 좋아서 전기전자 부품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규소강입니다. 파이프 연결해서 신축기음을 하는 것은, 신축기음이라는 것은 연결 부위를 유동성 있게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로 인한 팽창과 수축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끔 하는 것이 신축기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응력이죠. 열로 인한 응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축기음을 하는 겁니다. 볼 베어링에서 볼을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켜 주는 것, 이것은 리테인입니다. 리테이너고 레이스, 하우징 전부 다 볼 베어링의 구성 요소는 맞습니다. 붓이는 아니고요. 리테이너, 이것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전동축에 큰 힘을 주어서 축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거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축. 축의 방향을 자유롭게 바꾸고 충격을 완화시키는 것은 여기서는 플렉스블 축입니다. 플렉스블 말 자체가 플렉스블 이란 말 자체가 구부러질 수 있는 그런 뜻이요. 그래서 이것은 유연축이라고도 합니다. 유연축. 다음 14번 평벨트 전동에 비해 V벨트 전동의 특징이 아닌 것. V벨트 전동은 고속 운전이 가능하고 미끄럼이 적고 속도가 크고 다 좋은데 엇끌기는 못하죠. V벨트 구조상 엇끌기는 불가능합니다. 엇끌기 할 수 있는 건 평벨트밖에 안 돼요. 평벨트는 엇끌기를 하게 되면은 회전 방향이 역방향으로 되죠. 그래서 주축과 종동축, 원동축과 종동축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하고 싶으면 엇끌기를 하게 됩니다. 비금속 재료에 속하지 않는 것. 합성수지, 네오프렌, 도료는 비금속이죠. 고속도강은 금속 소재죠. 공구재료의 구비조건 옳은 것. 가격이 비싸면 곤란하겠죠. 인성이 커야 될 것이고 내마우성은 커야 되는 게 맞죠. 고온경도 역시 커야 되고,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밀림 가공 시 절삭 속도 33m/min. 밀림 커터의 지름이 100mm다. 커터 회전수. 자, 이건 뭐 공식에 넣으면 간단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자,
V는 1000분의 파이 dn인데 파이 값은 3.149, 그죠? d는 100이죠. 그리고 우리 n 값을 구하는 건데, 자, V가 지금 33이라 나와 있죠. 33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33은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33은 1000분의 3.14 곱하기 100 곱하기 n이다. 그렇죠? 그러면 n을 우리가 구하려면은 이렇게 묶어서 얘의 역수를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이쪽에다가 곱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얘는 얘하고 바로 곱해주고, 그럼 33,0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14 곱하기 100은 314일 것이고, 314분의 33,0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n이라는 얘기예요. 자, 구해보면은 계산값이 나오죠.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편심량이 6mm인 편심축을 절삭하려 한다. 일개진 눈금이 동량은 몇 mm를 맞춰야 가고 해요. 자, 편심량이 6mm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축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편심이 있다면 이건 중심이 여기 있고 하나는 중심이 여기 있다. 이 중심간 거리가 6mm라는 얘기예요. 이게 6mm다. 지금 문제가 말하고 있는 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편심 양의 2배만큼 이송을 줘야만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만이, 편심을 줘야만이 이렇게 가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2mm가 정답이 됩니다. 자, 19번. 절상유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수용성 절상유제는 물을 타서 사용을 맞고요. 약 20배 정도 이석에서 사용합니다. 라디오 등의 동물, 라디오는 돼지 기름을 정지한 게 라디오입니다. 식물성보다는 점성이 높다. 맞는 얘기고요. 유화유는 광유에 비눗물을 첨가해요. 꼭 비눗물이 아니더라도 유화제라는 게 있습니다. 계면활성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비눗물 꼭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면을 활성화시키는 계면활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넣어서 유화를 시키는 거예요. 물과 기름을 섞는다는 얘기죠. 자, 유황과 아연 등은 수용성 유가 아니고 이거는 광유에 섞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라가 틀렸죠. 초음파 가공의 장점이 아닌 것. 구멍을 가공하기 쉽고 복잡한 형상, 아주 섬세한 형상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납구리, 영광 등 연성이 근재료는 초음파로 가공하게 되면은 형상이 일그러지고 녹습니다. 눌러붙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가공 재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음파 가공은 연성 재료보다는 좀 경성 재질, 강한 재질, 그리고 난삭제, 유리나 석영 이런 것들을 가공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원통 연석에서 연석 수도를 일정한 위치에서 회전시키고 일감을 수도의 폭방향으로 말 자체를 그대로 풀어서 이렇습니다. 연석 수도를 이렇게 제자리에서 연석 수도는 돌아가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일감이 이렇게 있겠죠. 일감이 숫돌 폭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연삭하는 방법. 이런 걸 트래버스 연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개념 정의를 해두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각
각도 측정기. 버니어는 길이 측정기고, 나이프 엣지는 면과 홈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면 혹은 홈을 측정하는 것이고, 다음 탄젠트 바는 각도 측정기가 맞고요. 스냅 게이지는 한계 게이지입니다. 얘는 축을 측정하는 한계 게이지예요. 자, 23번. 바깥 찌른 가공, 안 찌른 가공은 절단, 널링, 나사 가공. 널링을, 이 중에서 널링을 할 수 있는 것은 선반밖에 없습니다. 뭐, 바깥 찌름, 안 찌른 가공, 밀링이라고 못할 건 없는데, 절단 역시 밀링에서 못할 건 없는데, 널링은 선반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답이 선반이 되겠습니다. 기계를 운전하기 전에 작업자 기계의 주요 부분 안전기를 점검하는데, 이건 작업 전, 운전 전 점검사항, 그리고 운전 중 점검사항, 그리고 운전 후 점검사항, 이렇게 구별해서 작업자가 점검해야 되는 사항들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전에는 각종 윤활유의 급유 상태 확인해야 되고, 나사나 볼트 이완되는 거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안전장치, 동력전달 장치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되고, 베어링 온도 상승은 운전 중에 하는 거죠. 이거는 운전 중에 뭐 윤활유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래가지고 온도가 상승할 수 있으니까, 온도가 상승하면 냄새도, 타는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그러겠죠. 육안으로 볼 때. 그런 부분을 운전 중에 확인하는 거죠. 공기 마이크로미터 장착. 공기 마이크로미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일정한 압력을 가진 공기를 측정물하고 노즐 사이에 통과를 시키면은, 그 노즐하고 측정물 사이에 간격이 넓으면 에어가 많이 빠져나가면서 압력이 내려가겠죠. 반면 간격이 좁아지면은 에어가 적게 빠져나가서 압력이 올라갈 것이고,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게 공기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내경 측정도 가능하고, 뭐 배율을, 아주 높은 배율을 측정도 가능한데, 응답 시간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응답 시간은 물론 이제 대량 가공물을 대량으로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거지만, 응답 시간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가공인 표면 처리를 하고자 한다. 표면 처리 부분을 표시하는 선은 굵은 일점 쇠선이죠. 특수한 가공을 나타낼 때 굵은 일점 쇠선을 씁니다. 표면 거칠기의 표시방법에서 산술 평균 거칠기. RY는 최대 높이값, RZ RA 산술 평균 거칠기, SM은 선은 단위가 아닙니다. 도면의 양식 중 표제란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표제란은 도면의 명찰이라고 볼 수 있죠. 이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척도, 투상법, 도면 작성일 등이 표시가 되죠. 29번. 다음 단면도 중 부분 단면도에 나와 다와 라는 전부 다 회전 단면도죠. 회전 단면도 가가 부분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IT 공차 등급에 대한 설명. IT 공차 등급은 01, 0, 1에서 18 해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01, 0, 그리고 1에서 18의 순부 등급이고, 공차의 위치에 사용하는 알파벳은 모든 알파벳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용이 금지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I라든지 O라든지 W, Q 뭐 이런 문자들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른 숫자와의 혼동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자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하고 있어요. 31번. 구멍 치수가 파이 50, 0에서 플러스 0.0395, 축 치수가 파이 50, 마이너스 0.050에서 마이너스 0.2025다.
자, 이런 경우는 항상 틈새가 발생하겠죠. 어떤 경우에는 축이 구멍보다 작으니까. 그런데 틈새가 가장 적을 때, 이때는 구멍이 그나마 가장 작을 때 하고 축이 가장 클 때 그 사이의 갭이 가장 적겠죠. 최소 틈새는 이 경우 구멍이 가장 작을 때와 축이 가장 클 때 그 사이의 갭이죠. 그러니까 결국 50.0에서 50에서 마이너스 0.02오니까 49.975가 되겠네요. 그 사이의 갭이니까 0.025가 최소 틈새가 되겠습니다. 32번 삼각법으로 정투상한 놈인데 등각 세 개를 합친 거죠. 그러면은 자 측면에서 이 파선 수문선이 단서가 되는데 오른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간다는 것은 뒤쪽은 높고 앞쪽은 낮다 그런 얘기죠. 이게 뒤쪽이 앞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뒤쪽이고 이게 앞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봐야 이 선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그래서 답은 라가 되는 겁니다. 기하공차 중 자세를 규제하는 기호가 아닌 것은 자, 가는 평행도, 나는 직각도, 따는 경사도고요. 라는 원통도죠. 원통도는 형상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는 형상 모양입니다. 그죠? 34번 선의 종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 보이지 않는 부분은 수문선 맞고요. 치수선은 가는 실선, 절단선은 가는 실선입니다. 굵은 실선 아니고 가는 실선입니다. 기계열의 표시 SM45C SM45C 스틸, 머시너리, 그리고 C는 카본이고 45는 탄소 함유량이 0.45% 내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S는 재질을 나타낸다 봐야 되겠죠. M은 용도죠. 규격 용도 용도를 얘기하고 이거는 구성성분, 주요 구성성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한도면의 두 종류 이상의 선이 중첩될 때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죠. 올바르게 해서 외형선, 수문선, 중심선, 치수호선 가가 맞죠. 절단선은 중심선보다 앞순입니다. 앞순이고 그래서 뒤쪽 4, 5번은 수문선이 치수보이선, 중심선보다 훨씬 더 앞순이죠. 앞순이고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표면의 계열인 줄무늬 방향의 지시기호 C는 서큘러라고 해석을 합니다. 서큘러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원형입니다. 원형. 동심원 모양이 나타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레이디얼 모양은 R로 나타나죠. 이것은 R이고요. 38번 일부분의 도형이 치수 수치에 비례하지 않을 때 이것은 NS로 나타내거나 그러면 치수 문자 아래에 언더라인 아래에 실선을 긋는다. 이게 맞죠? 치수 갈로를 표시하는 건 참조치수고 사각형으로 둘러서 하는 것은 이론상 정확한 치수. 그렇게 39번 어떤 구멍의 치수 파이 20 플러스 0.025에서 플러스 0.041 공차값이 있다는 얘기죠. 틀린 것. 기준치수는 파이 20이고 위치수 허용차는 플러스 0.041이 맞고요. 아래치수 허용차는 플러스 0.025고 최대 허용항의 치수는 20.041 맞죠? 구멍의 공차는 위치수 허용차에서 아래치수 허용차를 뺀 값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0.041 마이너스 0.025니까 0.016이 되겠네요. 그래서 라는 틀린 것은 라가 되겠습니다. 자, 40번 일각법과 삼각법의 설명. 틀린 것. 일각법은 물체를 일상을 놓고 정투상법으로 한 것이다. 일각법은 눈, 투상면 물체. 이거는 삼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각법은 눈 다음에 물체가 오고 그 다음에 투상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건 삼각법입니다. 이거는 삼각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평면도 우측면도를 보고 정면도를 메꾸라는 얘기인데, 지금 도면의 조건으로 봐서는, 자, 우측에서 봤을 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래서 평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우측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것은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다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점선으로 보여야 되겠죠. 점선으로. 그래서 라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 우측면에 봤을 때 이 라인이 결국은 이쪽 라인이라는 얘기인데, 이 라인, 이 모서리라는 얘기인데, 우측면에서 이게 실선으로, 외형선으로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귀가 이쪽이 높다는 거예요. 이쪽이 위치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라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됩니다. 42번 정투상에서 물체 모양 기능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내는 면, 정면도죠. 앞쪽을 반드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면도는 그 물체의 특징과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면이 정면도가 되는 겁니다. 케이스 부분별 기호에서 기계는 KSB고, 케이스 A는 통칙, 케이스 C는 전기, D는 금속,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44번 현의 길이. 이것은 그냥 선형지수죠. 이건 선형이고 선형지수고, 나는 현의 길입니다. 이거는 현의 길이, 현의 길이고, 나는 아크 자체의 길이죠. 이건 호의 길입니다. 호의 길이. 이거는 아크입니다. 아크의 길이. 그래서 이 지수가 만약 50이다 그러면 50 위에다가 아크 표시를 이렇게 해줘야 되죠. 라는 각도 표시죠. 이거는 각도입니다. 비슷하지만 차이를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지수 보르기호에서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 가는 이론적으로 정확한 지수 맞고요. 나는 이런 경우는 쓰지 않고, 다 NS 비례책이 아닐 경우 라는 참조 지수죠. 46번 유니파이 나사의 호칭 2분의 1 13UNC 13이 뜻하는 것은 1인치당 나사의 수죠. 2분의 1은 호칭 지름이고요. 이건 호칭 지름이고, 지름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UNC, UN은 유니파이 나사는 뜻이고, C는 보통 나사, UNF 하면 가는 나사, 이건 가는 나사입니다. 그렇게 명칭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평벨트 분리의 도시 방법. 틀린 것.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는 안 되죠. 암은 길이 방향으로 절단해서는 안 된다. 나오고요. 테이프 B는 호칭 지름을 표시하는 거. 테이프 B는 가는 쪽, 작은 지름이 작은 쪽을 호칭 지름으로 표시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49번 봅시다. 필름 용접 나타내는 것은 라고요. 이것은 스판 용접, 점 용접입니다. 점 용접이고,
나는 J형 맞대기 용접이고, 다는 이건 플러그 용접입니다. 플러그 용접. 유체의 종류와 문자 교인기를 틀린 것. 공기는 에어니까 A가 맞고요. 가스는 가스 G 맞고, 물은 워터니까 W고, 수증기는 스팀입니다. 그래서 수증기는 S로 나타내야 되고, 수증기 말고 그냥 일반 전기가 있습니다. 일반 전기. 일반 전기는 V로 나타냅니다. 페이퍼 해서 V로 나타냅니다. 51. 구름별 호칭 번호가 6203일 때 베어링 안지름. 자, 구름별링의 호칭 방법. 6은 계열이죠. 이거는 제일 앞에 문제는 계열이고, 두 번째는 하중에 대한 기호고요. 하중, 경하중이죠. 나머지 두 숫자는 4개가 나오는데 0에서 03까지는 정해진 규칙이 있죠. 00, 01, 02, 03 이렇게 있는데 0은 10이고 이건 12고 15, 17 이렇게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17mm죠. 03은. 자, 나사의 제도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앞나사의 골 표시하는 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수나사의 바깥으로 굵은 실선, 수나사의 골조로 가는 실선. 앞나사의 골은 가는 실선으로 그려야 됩니다. 수나사와 반대로 그려야 되죠. 앞나사의 골은 가는 실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실선이에요. 앞나사의 산을 굵은 실선으로 그립니다. 스포기에 있어서 32 피치원의 지름이 96이다. 원주 피치는 몇 밀인가? 원주 피치의 개념을 묻는 거지, 사실. 원주 피치는 PCD, 그러니까 원주의 둘레, 피치원의 둘레를 피치원주라고 하는 거죠. 둘레를 수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피치원의 둘레는 자 96 곱하기 이렇게 할 수 있겠죠. 96 곱하기 3.14 이거를 이수 32개로 나눈 값이죠. 그러면 자 약분 되겠네요. 이거는 3이죠. 3배니까 3 곱하기 3.14 9.42 나오겠네. 이건 암산으로 할 수 있겠죠. 스퍼기에서 축방향에서 두상도 이뿌리온은 가는 실선으로 나타납니다. 가는 실선. 피치원은 가는 일점실선. 이끄도는 굵은 실선. 이렇게 나타납니다. 스프링 제도시 원칙적으로 상용화정 상태에 그리는 것. 자, 상용화정은 노멀한 힘이 가해졌을 때의 상태. 이거는 격판 스프링은 그렇게 나타내고요. 코일 스프링은 무부하 상태. 부하가 걸리지 않을 때의 상태를 그려주고, 격판 스프링은 노멀 로드. 상용하중이라고 합니다. 상용하중. 상태에서 상용하중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무게가 걸렸을 때의 상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을 제도할 때 도시방법 설명. 맞는 것. 축은 길이 방향으로 단면 도시하면 안 되죠. 단위인 경우 치수 생략하면 안 되고, 긴 축은 파단에서 짧게 그릴 수 있다. 단 치수는 전체 치수를 도시해줘야 되고요. 답은 다가 되겠네요. 못다기는 기호와 수치를 같이 기입해야 되죠. 57번. CAD 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묻는 건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죠. 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나머지 이것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고,
3차 오물체 외부 형성분할 이간 내부 구조의 정보까지도 표현해서 물리적 성질, 물성까지 계산할 수 있다. 이것은 솔리드 모델밖에 없습니다. 물성과 뭐 질량 이런 것들 다 구할 수 있는 것은 속이 꽉 차야 가능한 거죠. 서비스 모델링은 말 그대로 표면만으로 만들어진 모델링이죠. 그래서 서피스와 솔리드 모델링은 두 개가 다 NC 데이터를 추출은 가능합니다. 이것도 문제를 변형해서 시험에 갖고 나오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다음 입출력장 지연계를 잘못된 것은 라에 보면은 디지타이저는 입력장치입니다. 플로트는 출력장치 맞고요. CAD 시스템에서 마지막 점에서 다음 점까지의 각도와 거리 이런 거죠. 자, A가 있고 점 A가 있고 점 B가 있다 얘기죠. B가 있으면 이 사이의 길이를 알고 있고 그 사이 각도를 알고 있다. 그죠? 길이와 각도를 알고 있을 때 쓰는 방법은 상대 극좌표죠. 상대 극좌표. 자, 여기까지입니다.